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대한민국 제약회사 순위에서 항상 5위권을 유지하는 대형 제약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장중 기준으로 한미약품의 주가는 35만 2천 원이고요. 시가총액은 4.17조 원, 코스피 70입니다. 시가총액 4.17조 원이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인 시총 3.8조 원의 현대건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물류기업인 시총 3.75조 원의 CJ 대한통운보다 약 4천억 가량이 높은 수준입니다. 임성기 전 한미약품 회장은 1940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약학과를 졸업 후 1967년 28세의 나이에 동대문의 임성기 약국을 창업합니다. 성병 치료약을 전문으로 판매했는데요. 서울 3대 약국으로 불릴 정도로 장사가 매우 잘 되었다고 합니다. 1973년 34세의 나이에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의약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한미약품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한미약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990년대까지는 제네릭 의약품, 즉 특허기간이 끝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약품을 주로 판매하여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 자체 신약 개발에 꾸준히 투자합니다. 결국 1989년 국내 최초로 항생제인 트리악손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제약사 로슈에 기술 수출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다른 한국 제약사 대비 1.5배에서 2배의 비용을 R&D에 투자합니다. 한국 제약사들의 평균적인 R&D 투자액은 매출의 5%에서 7% 정도인데요. 한미약품은 10%를 투자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매출의 20% 가까이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지나친 R&D 투자가 위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R&D 투자는 결국 2015년에 8개의 신약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한미약품은 2014년 매출 7,600억에서 2015년 2배 가까운 1.3조의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 영업이익 2,100억, 당기순이익 1,600억으로 역시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초반 10만원 초반대였던 주가가 2015년 말에는 76만원으로 7배 가까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이후 2015년만큼의 기술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출은 기존의 흐름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에 2015년 기술 수출했던 신약들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며 상당 부분 계약이 해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하향 추세를 그립니다. 하지만 매출은 여전히 매년 5에서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 대비 20%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익은 들쭉날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만 30여 개가 넘고 임상 3상까지 마친 제품도 한 제품이 있고요.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제품이 2제품, 그리고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제품만 8종이 됩니다. 한미약품의 매출 비중은 내수 85%, 수출 15%로 내수 중심의 기업입니다. 수출 15% 중에서 기술 수출 비중이 약 5% 정도를 차지합니다. 처방의약품의 비중이 90% 이상이고요.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젯, 복합 고혈압 제품인 아모잘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에소메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한미탐스, 발기부전 치료제인 88 등이 주요 제품입니다. 대부분 자체 개발한 신약이나 혹은 제네릭 의약품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2011년 6천억 수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1조 원을 기록합니다. 영업이익은 200억에서 들쭉날쭉 하면서도 매출 증가에 따라 상향하여
2019년 100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은 아까 역사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술 수출 계약이 몰리면서 예외적인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올해 3분기 동안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8천억으로 올해는 토탈 1조에서 1.1조 정도의 매출을 예상합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죠. 상반기의 영업이익은 400억 정도였으나 3분기에는 사노피와의 공동연구비 496억이 일괄 반영으로 잡히며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 비용임을 감안하면 분기당 영업이익 200억 정도의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무상태를 보면요. 자본 총계 8,080억, 부채 비율 141%, 그리고 유동 비율이 120%로 재무상태가 아주 안정적이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채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며 유동 비율도 낮지 않아 당장 걱정할 상태는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의 현금 흐름을 보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투자활동에는 여전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자 발생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요. 한미약품은 2010년 인적 분할 방식을 통해서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설립 후 상장하였습니다. 한미약품의 지분은 한미사이언스에서 41.4%를, 그리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9.13%를, 그리고 국민연금이 6.84%를, 외국인이 14.12%를 보유 중입니다. 참고로 신동국 영풍 한양정밀 회장은 임성기 전 회장의 고향 후배로 자금 투자를 통해서 한미약품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즉, 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임성기 전 회장이 34.25%, 그리고 계열사인 한미헬스케어가 6.43%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한미헬스케어의 주요 주주들은 임성기 전 회장의 세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임성기 전 회장의 세 자녀가 각각 3%대의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들의 지분까지 포함하면 이 임성기 회장과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은 총 66.4%입니다. 여기서 아까 등장했던 임성기 회장의 고향 후배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12.13%를 보유 중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2%에 불과해 거의 임성기 전 회장과 그 일가 그리고 그 관계자들의 회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임성기 전 회장이 올해 8월 숙환으로 별세하며 이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잘게 나누어져 있어서 특별한 경영권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임성기 전 회장의 부인인 송영숙이 신임 회장으로 임명된 상태입니다. 혹시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면 임성기 회장 지분의 50%에 대한 상속 권리가 있는 임성기 회장의 부인인 송영숙 한미약품 현 회장과 한미약품의 지분 9.13%,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12.13%로 부유한 신동국 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미약품의 배당금은 올해 0원에서 400원대를 예상하는데요. 그 이후로 최근 5년간 한미약품의 배당 성향을 보면 10%에서 20% 정도를 유지했는데 EPS가 1970원으로 낮았던 2016년에는 배당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3분기까지 EPS가 마이너스로 4분기까지의 순이익이 좋지 않다면 배당을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500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합해보면요. 한미약품은 최근 분석했던 유한양행처럼 뛰어난 자체 개발 능력을 갖추고 투자도 많이 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약사입니다. 유한양행보다 안정성은 떨어지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에는 유일한 창업주의 가족, 친인척들이 회사에 전혀 남아있지 않고 지분도 많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한미약품은 임성기 창업주 일가 중심으로 뭉쳐진 가족기업의 냄새가 매우 짙게 느껴집니다. 임성기 회장 사후 이 한미약품의 기업 경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을 업로드한 시점에 저는 한미약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사전 공지 없이 지분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지만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투자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담겼기에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투자 판단은 시청하시는 시청자 본인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저의 블로그 포스팅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도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